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속칭 한국형 아이언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을 가끔 미국의 MD 무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이언돔은 C램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C램은 21세기 들어 처음 생겨난 무기 개념으로 미국 등 강대국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교전이 없는 대신 저항 세력들이 포나 로켓을 한두 발씩 쏘고 도망가는 게릴라 전술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언돔의 개발 국가인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 헤즈볼라 등 각종 로켓 공격으로 큰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현존 최고의 방공 요격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C램 무기인 아이언돔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만들어진 그 어떤 C램보다도 방어 면적이 넓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쟁 제품들의 일종의 대공기관포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 범위의 로켓과 포탄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은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부터입니다.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독자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미국과 협정을 맺어 기술과 자금 지원을 얻으면서 다이 내로 모두 미국과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지역 거점용 군사기지를 제공하였으며 일본, 폴란드, 카타르 등과 함께 미국의 사드 레이더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단계로 이뤄진 현존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사거리 4에서 70km 내의 단거리 미사일, 로켓 등에 대한 방어 무기로 분당 최대 1200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탐지에서부터 격추까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특히 2014년 여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4천여 발의 로켓과 박격포탄을 90%를 요격하는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아이언돔보다 높은 고도의 정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2016년 3월에 배치된 마법의 지팡이로 알려진 다윗입니다. 최대 296km의 거리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최고 요격 고도는 40km입니다. 최고 속도 마하 6의 속도로 적의 로켓포, 항공기,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 유도미사일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적외선 이미지 및 RF 탐지기를 이용하는 이중 추적 장치로 악천 후에도 높은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끝판왕으로는 요격거리 120km, 최고 요격고도 200km를 자랑합니다. 4개에서 8개의 수직미사일 발사대에서 최대 28기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시리아 폭격을 마치고 귀환 중이던 이스라엘 공군 F-15 전투기를 격추하려는 시리아군의 러시아제 SA-5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란의 사거리 2000km짜리 탄도미사일,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로켓포 등의 공격에 전 국토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위협을 방치하지 않고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해 아이언돔이라는 단단하고 완벽한 현존 최강의 자체 방어력을 갖춘 것입니다. 아이언돔의 방어 영역은 C램 장비 중 가장 넓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성능이 좋으니 무조건 아이언돔을 수입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아이언돔 세이즈를 계속해 왔지만 우리 군과 국방부는 지금까지는 아이언돔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스라엘 대통령 루벤 리블리는 한국에 방한하여 한국 정부에게 일종의 무기 세일즈 외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판매에 역점을 둔 제품이 바로 아이언돔인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진행되기 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장사정포 요격체계 무기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직접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판매 시도가 자제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아이언돔 수입 논의가 활발해진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 국내 개발보다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수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에 개발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형 아이언돔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 방공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연구 말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2025년 이후에나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적처럼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너무 시간이 소요되니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을 즉각 수입하는 것이 무조건 옳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개발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아이언돔은 2017년 중반에 도입 필요성을 연구했다가 도입하지 않기로 해서 이미 한 차례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한국형 아이언돔이 연구가 시작된 것 자체가 아이언돔의 수입보다는 국내 개발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진한 것인데, 이것을 뒤엎을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이언돔이 비록 실전에선 증명되었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환경이 너무 달라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할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대규모 군대가 아닌 민병대입니다. 조악하게 만든 단발 로켓 혹은 다연장 로켓포를 한 발씩 잘라다가 쏘고 도망치는 등 소규모 공격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와 달리 300여 문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어 방사포 한 문당 단시간에 3발만 쏘더라도 한국은 1000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첫 1분 동안에는 300에서 600발의 로켓과 포탄이 서울과 경기도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실전을 치른 조건과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성능의 목표로 연구 중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시스템과는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한 번에 수백 기의 포탄과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MD용 LSM 장거리 대공 유도 무기에 버금가는 레이더로 넓은 범위의 표적을 탐지하고 여러 발사 포대에 빠르게 표적의 위치를 공유하고 동시에 수백 기의 요격탄을 운용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ADD가 연구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 ADD는 철매2 PIP의 개발 완료와 현재 개발 중인 LSM 장거리 대공유도 무기의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언돔보다 더 뛰어난 장비를 목표로 하다 보니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아이언돔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큰 것이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인해서 비용 문제 역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력으로 이스라엘이 10년 전에 만든 아이언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요격 무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흉내내기 어려운 아이언돔의 진짜 강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 타미르의 가격은 2017년 기준 7천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국산 미사일 중 가장 저렴한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 현공 대전차 미사일이 발당 1억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방사청 ADD가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 획기적인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 목적의 무기와 레이더의 공통 플랫폼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기존 무기 체계나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사정포를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A사 레이더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유격탄과 대화력전 용도뿐만 아니라 파생형 개발을 통해 공대지, 공대공, 함대공, 지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하여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때가 1990년대 중반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는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제대로 된 반격 요격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것은 미국산 팩2 패트리엇뿐입니다. 이마저도 최대 요격거도 15km이고 추가로 배치하는 무기로는 패트리엇 팩3와 자체 개발한 천궁도 20km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LSM도 최대 60km입니다. 이런 요격 시스템으로는 고각 발사되는 북한군의 무수단 노동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160억 달러로 우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사일 방어력은 현존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민이 똘똘 뭉쳐 미사일 방어에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모두 구축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600발에 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핵미사일 수백여 발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론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공요격 시스템은 정치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우선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방법에는 당색이나 당론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조국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강력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